자, 하이젠 R&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젠 R&M은 뭐 워낙 유명한 회사죠. 이건 최근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도 알 만큼 아주 유명한 로봇 대표주입니다.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젠 R&M, 클로봇. 그렇죠. 올 초에 로봇 시세를 주도를 했던 종목이죠. 5배 올랐었습니다. 올 초 이 바닥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 천재리님이 집중적으로 추천을 해서 딱 정확하게 5만원까지 해서 딱 400%의 이익을 거두고 그 뒤에도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8월달 같은 경우에도 또 추천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거 제가 숫자를 쳐봤더니 오늘 이 분석을 해서 하이젠 R&M이 36번째입니다. 36번째. 자, 연초에 제가 이 분석을 해드리면서 하이젠 R&M 그리고 바로 그 뒤에 클로봇 붙여서 드렸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CMS 같은 종목들도 나갔었고, 그 뒤에 로보티즈가 나가서 로보티즈가 그 뒤에 어마어마한 시세를 보이고 날아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때 이 뒤가 아니라 연초 랠리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밀려 내려올 때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로봇은 올해 한 해 계속 될 것이다. 로봇의 강세는 계속 수시로 튀어나오고 수시로 튀어나오는 이런 흐름들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침 시장 강세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올라 들어갔고요. 이게 특별한 건 없어요. 예를 들면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사실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종목이 없죠. 일면 보게 된다면 이제 이 제2의 바이오가 되는 셈인데요. 하이젠 R&M도 뭐 실적 제대로 안 나오는 회사고요. 로봇 중에 가장 덩치 큰 대표 종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본다 그러면 실적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전망치도 안 나오고요. 아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시가총액으로 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시가총액 한번 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5위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9조. 근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시가총액 9조에 코스닥 5인 회사도 전망치 자체가 안 나와요. 그리고 대신 이제 올해 가장 강하게 올라들었던 로보티즈 정도나 전망치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로보티즈의 경우에도 이제 실적이 이제 올해 흑자로 들고 내년에 폭을 조금 넓혀갑니다만 그보다 주가가 워낙에 많이 올랐던 관계로 올해 현재 기준으로 PER 800배, 내년 기준으로 300배, 2차 전지는 뭐 게임 자체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 자체로 보게 된다면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바이오, 그렇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러잖아요. 아직 실적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 가치 가지고 주가가 올라들어가니까 바이오 구조하고 똑같죠. 바이오도 실적 안 나오죠. 실적 안 나오는데 시가 종목에 보면 바이오 쪽에서도 마찬가지 로봇 이 알테오젠 정도나 지금 실적이 나오지 로보티즈처럼요. 로보티즈가 있다라고 하면 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알테오젠 정도지 이 알테오젠도 그 전에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던 시절 이건 뭐 계산도 안 되고 2024년 같은 경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400배, 200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거의 제2의 바이오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역시 시가총액 그 다음 종목이 ABL 바이오인데요. 이게 기술 이전이 11조가 터져 있는 종목입니다만 내후년까지 적자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 내후년이 돼야 겨우 흑자로 돌아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후년이 돼야. 그러니까 기술 이전이 상대적으로 뒤에 와서 어마어마하게 BBB 셔틀이 엄청나게 터져서 그렇지 원래는 ABL이 리가켄보다는 한 발 더 느렸던 종목들이죠. 자, 이런 식으로 돼서 제2의 바이오인 셈이 되게 되는데 바이오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바이오의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오는 과정에 앞에서부터 여러 번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 화면에 보이겠는 이 리가캠 가이오 같은 경우도요. 기술 이전이 10건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돌겨 팠던 종목입니다. 기관이. 오스코텍 최근에 모멘텀 플레이로 사들어오지만 그 이전까지 해서 죽도록 때려 팔던 기관에 팔던 종목이고 알테전 역시 마찬가지죠. 천만 넘이 두겠죠. 바로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5개의 루머를 흘리면서 두들겨 팼던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로봇은 얘기가 틀려요. 로봇은 결정적인 차이가 그겁니다. 로봇은 기관도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조가 거의 똑같은 구조, 미래 성장 가치를 두고 배팅하는 대표적인 성장, 고성장 섹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한 방만 터지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는 종목인데
로봇의 경우는 바이오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끌려 들어왔다가 또 위쪽에서는 또 틈만 나면 그죠? 틈만 나면 기다리고 있다가 패드기 쳐버리고 패드기 치고 이런 흐름으로 들어가는 반면에 로봇의 경우는 그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자, 로보티즈 열어서 보게 되면요, 기관 61만 주. 그래서 현재 뭐 외국인하고 거의 비슷한 수장. 그냥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열심히 샀지 원래 기관이 더 많이 샀죠. 기관이 쭉 이렇게 사들어오고 쭉쭉 지르고 들어온 외국인하고 같이 이런 흐름들 보이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시는 것처럼 기관이 주도를 해서 끌어당기는 종목이 되고요. 자, 그러니까 다른 종목이 바이오하고의 결정차이적인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다 사고 기관 팔다가 되사서 들어오고 있는, 커버 들어오고 있는 여러 흐름이죠. 이 중에서 이제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간 마지막으로 이제 만든 클로버 같은 경우 처음부터 매도했었고요. 우리 기관의 성향 그대로 드러나죠. 한 번 매도는 영원한 매도. 인정사정 볼 거 없다. 한 번 매도는 영원한 매도. 계속 여기도 그대로 나타나죠. 조선주의 하나오션 끝까지 매도고요. LIG 넥선, 방산의 LIG 넥선. 요게 기관이 유난히 선호하는 종목이고요. 다음 종목에서도 그런 게 나올 텐데요. 자, 기관이 유난히 각 섹터별로 유난히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기관들이 유난히 싫어하는 종목이 있다.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자주 얘기 드리죠. 그래서 바텍 같은 기업은 7년 연속 사상 최대에 5년 연속 매도, 매년 매도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 지금 시장 투자자들은 바텍이 뭐하는 종목인지도 모르잖아요. 완전 골로 보내버렸죠. 회사가 골로 간 게 아닙니다. 주가가 골로 갔지. 관심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회사 자체는 골로 가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냥 주가만 사라져버리고 시장에서 지워져 없어버린 겁니다. 결국 기관이 이겼죠. 이렇게 유난히 싫어하는 종목, 그래서 게임에도 있고 각 섹터별로 이런 게 다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클로봇 하나 정도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시세가 나오는 과정도 똑같고 이슈도 똑같이 받고 한 놈 올라가면 줄줄이 다 올라가고, 최근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좋을 것이냐는 조금씩 나가는 흐름이 틀려요. 다 다르죠. 로보티즈가 원래 1등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첫 스타트에서는 하이젠 R&M이 1등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로보티즈고요. 최근에는 또 클로봇이고, 이렇게 순위가 계속해서 바뀌어 들어가는데, 이 성장 가치에 대해서는 딱히 누가 가장 뛰어나고 다른 애들은 몰라도 얘만은 절대적으로 강세를 계속 지속할 것이다, 이런 게 없는 분야예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바이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알테존 올라가고 리가캠 올라가고 AB 올라가고 결국 다 같이 올라가잖아요. B만 올라갈 때 팩트론 올라가고 D&D 올라가고 올릭스도 올라들어오고 다 같이 올라들어오고요. 로봇도 그런 성향, 바이오에서 보이는 것과 거의 똑같은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더기로 올라 들어갔다가 내릴 때 또 조정받을 때 무더기로 같이 조정을 받고, 그래서 로봇주의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나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짚어드리죠. 매번 사이클에서 집중적으로 짚어드리는데 먼저 튀어나가는 종목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보고 들어서 다 올라 들어가가지고 로봇이 화제가 되고 개인 투자자들 뒤에 붙는 경우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같은 경우에 아주 간단하게 그냥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놈 사면 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뒤에 있는 놈 사면 왜? 자,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하이젠 아래 로보티즈 하이젠 아래니까 올라간다. 클로봇이 못 갑니까? 못 갈 리가 없죠. 뭐가 떨어지는데? 자, 그럼 또 반대로 자, 하이젠 아래는 거 클로봇이 막 날아가는데, 클로봇과 로보티즈가 막 날아가는데 그럼 하이젠 아래는 못 가겠냐고. 이게 간단한 거거든요. 자, 로봇 주가 비교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로보티즈가 이제 워낙 많이 올라 들어가서 이제 저 앞쪽에서 올 1월달에 CES 모멘텀 가지고 아마도 특별한 일 없는 한 내년에 이제 한 달 뒤에 다시 CES 모멘텀 또 나오죠. CES 특별한 일 없는 한 내년 CES에도 로봇 그대로 들어오고요. AI 그대로 들어옵니다. 로봇이 지금 몇 년째 계속 나오는지 아십니까? CES에서 계속 들어와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미리 이 시사들 12월부터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미리 얘기를 드렸잖아요. 특별한 일 없는 한 내년 CES에서도 로봇과 AI는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지금 걔들 빼고 나면 성장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만한 게 없으니까 뭐 얘기할 건데. 자, 여러분도 생각해보자. 한 달 후에요. 한 달 되는 사이에 뭔가 새로운 섹터가 등장을 해가지고 로봇이나 AI를 이길 만큼 강력한 이슈를 달고 들어오는 그런 섹터가 한 달 사이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음 달까지? 안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뭐가 팍 무슨 뭔 분야가 훅 튀어나가가지고 세상을 완전 시끄럽게 지금이면 앞서 어제 뭐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내년도에 CES에서 상 받을 분야들 회사들하고 이런 거 벌써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다 나왔어 답이. 그렇죠? 내년도에도 특별한 일하는 로봇과 AI 분야는 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눌릴 때마다 계속해서 공격을 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가 보면 처음엔 하이젠 RNM이었죠. 그래서 하이젠 RNM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가지고 클로봇 추천을 드렸었고요. 레인보우 로봇 같이 나갔고요. 그리고 그 뒤에 로보티즈 다시 그 다음에는 로보티즈를 집중적으로 추천을 드렸죠. 요게 싹 들어와서 요게 보면은 하이젠 RNM 먼저 들어갔고요.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클로봇이 뒤에 있던 상대적으로 밑에 있던 클로봇이 치고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밑에 있던 로보티즈가 이렇게 치고 나오고요. 로보티즈가 튀어나오고 여기까지는 하이젠 RNM이에요. 그래서 로보티즈를 제외하고 압도적으로 치고 나간 로보트를 제외하고 하이젠 RNM이었죠. 그러다가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다시 클로봇이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고요. 이렇게 사이클이 엎치락 뒤치락 따라가면서 같은 궤적으로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앞에 놈이 나갔는데 놓쳤다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그 뒤에 잡아내는 겁니다. 뒤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앞서 못 가다 뒤에 한 방 이렇게 따라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워낙에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게 상승률에서는 이 종목들을 이길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돼서 하이젠 RNM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요. 위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본다 그러면 벌써 다 넘어갔죠. 클로봇 넘어갔다 왔고요. 로보티즈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하이젠 RNM 경우 지금 아직 못 넘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본다면 앞에 얘기되는 것처럼 어차피 실적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못 찾기는 다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최근의 시세 움직임 자체가 계속해서 그렇게 간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저가, 그렇죠? 저가 저평가. 그래서 오늘은 로봇 쪽에서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하이젠 RNM, 엔젤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저 아래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와 클로봇은 빠지고 요쪽 애들이 지금 쭉 치고 나오는 이런 흐름들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조금 처진 애들, 아주 처진 애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메이저 중에서요. 이 메이저 라인 내에서 상대적으로 아래에 있는 종목 삼인데요. 그게 로봇이 그렇고 쭉쪽에 업황 랠리 가지고 달렸던 쪽에서는 전력 설비 같은 경우가 그런 흐름을 보였죠. 아래쪽에 있는 종목 사게 되면 뭐 무난하게 수익 내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하이젠 RNM 경우 아직 조금 못 들어왔기 때문에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년에도 CES 그대로 돕니다. 그대로 돌아요. 그래서 요 뒤에 상대적으로 처진 부분 시세 같은 경우는 저 위에 있는 로보티즈나 클로봇이 주가가 빡 하고 이렇게 깨져가지고 내려오는 케이스가 아니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키 맞추기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보통 키 맞추기 하면은 밑에 있는 놈이 위로 가는 것 쪽으로만 다들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키 맞추기는 두 가지예요. 자, 왜 밑에 있는 놈이 위로 올라가는 것만 키 맞추기 생각하시죠? 위에서 내려오는 키 맞추기도 있어요. 아래로. 상대적으로 높은 거 기관들 마인드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놈들 공매도 때려가지고 아래로 키 맞추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개인은 밑에 못 간 놈 사가지고 위로 끌어올리자는 거고. 그래서 요 섹터들 움직임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클로봇과 로보티즈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개인 방식이 옳은 거예요. 그렇죠? 현재까지 이쪽 애들이 죽어 들어가는 흐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얘들이 더 빨리 따라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이젠 RNM이었습니다. 자, 8시 40분 들어가고 있고요. 자, 이제 뭐 종목들 아침 종목들 가닥이 잡히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오르고 있는 최고 전문가 20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오늘의 종목들을 뭐 우선 간단하게 어저께 천일고속 이런 종목에서 연결됐던 부동산 개발 테마 쪽 테마 다루거나 세력 다루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쪽들 지금 쳐다보고 있을 테고요. 그럼 우리 로봇 다루는 거나 이쪽의 분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또 이제 로봇 다시 열심히 쳐다보고 있을 거고 각
각각 자기 주특기 그리고 주 접근 방법에 따라 아시죠? 세력 다른 분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세력 쪽 하는 거랑은 지금 뭐 저 건설 쪽이라든가 저쪽 열심히 쳐다보고 있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주특기에 따라서 종목들 살펴보고 이런 종목들 중에서 올라갈 만한 종목들, 올라갈 만한 위치, 추가 상승이 나올 만한 위치에 걸리는 이런 종목들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로봇 같은 경우에 치고 나오면 이거 뻔한 거거든요. 이런 거. 자, 이런 거 간단한 얘기죠. 뻔하게 간단한 얘기고요. 이렇게 나오는 저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매도가 다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